안녕하세요. 오늘 5분 정도의 영상이 사람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왜 이것이 돈을 벌거나 부자가 되거나 바라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학문? 이거는 저는 심리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년 전에 만난 이 뇌의 욕망의 비밀을 풀다라는 책을 보고서 저는 사람을 분석하거나 파악하는 능력이 정말 많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 책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이 초반 부분에 정재승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과학자분 밑에 제가 추천사도 썼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가죠. 제가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책은 보고서 이제 지식이 만족되었다 끝 이게 아니라 이게 응용이 가능해야 돼요.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이 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응용이 많이 가능합니다. 이 책에서는 자극 유형, 지배 유형, 균형 유형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동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되게 궁금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이 자극, 균형, 지배 유형으로 모든 걸 해석해버리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자극과 지배와 균형 유형이 딱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분배된 사람이 있고 두 가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한 가지가 극도로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저는 사람을 파악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 패턴을 할지 대충 예상이 가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물건을 팔 거면은 그거에 맞는 어떤 마케팅 언어를 쓴다던가 카피라이팅을 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극 유형이라는 거는 짧게 설명해 볼게요. 새로운 자극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질려하고 뭔가 새로운 곳에 가려고 하고 여행을 가려고 하고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고 뭐 영화를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 시스템이라고 불리고, 인간은 자극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가 없고 번영을 누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사시대에 이 자극 시스템이 없으면은 새로운 걸 경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도태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혹은 이 성향을 갖지 않은 사람은 뭐 추장이 되기 어렵다거나 가뭄이 오거나 이랬을 때를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계속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려고 하고 새로운 음식을 경험해 보려고 하고 계속 끊임없이 이제 탐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도태될 확률이 컸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자극 시스템이 인간에게는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 덕분에 어떤 인류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해올 수가 있었겠죠. 이 자극 시스템이 강력하게 발달된 사람들은 어떤 예술가가 되거나 여행가, 사업가, 그리고 뭐 다중직업을 가진 사람들, 뭐 마케팅, 뭐 이제 이러한 직업군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반복적인 일보다는 새로운 걸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이제 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왜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왜 새로운 걸 하려고 해? 왜 이렇게 쉽게 질려해? 여행을 왜 이렇게 자주 가? 돈을 왜 이렇게 못 모아? 뭐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지배욕이 강한 사람들은 경쟁심이 강하고 남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고 멋없는 걸 안 하려고 하고 권위적이에요. 이런 행동을 할 때 쾌락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보면은 왜 저렇게까지 갈구지? 왜 저렇게까지 선임 행세를 하려고 하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배욕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배 시스템이라는 거는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이런 욕구를 가진 걸 말해요.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은 역시 이제 인류라는 것들이 어떤 발전할 수가 없고 어떤 경쟁에서 도태되게 되고 다른 부족에게 먹히게 되고 다른 국가에게 먹히게 되고 다른 어떤 짝을 찾는 데 있어서도 경쟁심이라는 게 없고 지배욕이라는 게 없으면은 밀릴 수밖에 없게 돼요. 어쨌든 이제 지배욕이 강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우위에 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리고 멋있어 보여지는 것, 어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것,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집착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자극 유형의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 자기가 새롭고 독특하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성향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배 시스템이 발달한 사람들은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새로운 경험보다는 누군가의 우위에 설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구매할 확률이 큽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그리고 멋있어 보이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할 확률이 커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균형 시스템이 존재해요. 균형 시스템은 리스크를 지지 말아라, 너의 생존을 매우 유리하게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강한 사람들은 뭐 애기 엄마 혹은 굉장히 여성스러운 여자분들 혹은 남자분들 중에서 되게 이제 여성스러운 어떤 공무원이나 선생님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분들의 경우 균형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어떤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남자들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니까 지배 시스템이 강하게 발전해요. 그리고 반대로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강해지면서 리스크를 지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혹은 남성의 경우는 뭐 아이를 낳았거나 혹은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경우에 이 균형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향들이나 어떤 소비 패턴이나 어떤 행동 패턴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균형 시스템이 발달한 사람들은 어떤 차를 살 때도 굉장히 이제 안정적이고 저렴하고 튼튼한 이제 이런 것들을 소비할 확률이 커지게 되고, 뭐 공기업, 공무원, 뭐 안정적인
안정적인 직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게 됩니다. 이들이 자주 듣는 질문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정적인 걸 좋아해? 좀 투자 좀 해. 돈 좀 써. 그 일만 하면 질리지 않아? 왜 그렇게 빨리 결혼하고 싶어? 이제 이런 것들을 듣게 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뭔가 비과학적이고 너무 세 가지 유형으로만 나누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10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비춰볼 때, 저는 사람들을 볼 때 뭐 예를 들어 자청을 봤을 때 뭐 자극 6, 지배 3, 균형 1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예측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댓글을 달 때 댓글을 다는 걸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자극 유형이 강하구나, 이 사람은 지배 유형이 강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저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 사람은 균형 시스템이 발달해서 저런 댓글을 다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제 모든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본다고 해서 갑자기 막 엄청난 분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한번 알게 된 이상 인생을 살면서 어떤 뼈대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뼈대에 살이 붙게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게 되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좋은 책이라는 거는 어떤 안경을 주고 이 안경에 맞춰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책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해석이 가능하고 응용이 가능하고 이게 계속해서 발전돼요. 그냥 가만히 인생만 살아도 이 책의 지식들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서 치트키가 되는 거죠. 한번 읽으면은 인생을 살기만 해도 이 능력치들이 자동으로 이제 향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 책에 대한 가벼운 설명을 해봤는데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